뭐 소피아 성당이나 블루모스크 이런 거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글이 좀 더 많이 어려웠을 것 같은데, 소피아 성당은 나도 몰라서 찾아봤어. 이게 성당이야, 성당. 근데 지금은 이슬람 사원으로 사용이 되고 있어. 근데 이 말은 뭐냐면, 여기서 이슬람이 오스만 티르크가 소피아 성당 맞은편에 이슬람 사원을 또 세운다라고 되어 있잖아, 블루모스크. 이슬람이 이겼단 말이죠, 전쟁에서. 그럼 사실 저 소피아 성당을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할까? 뭐야? 왜? 아, 햇빛! 뭐 하겠네. 아니 이게 그냥 있으면 괜찮은데 어.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알게요. 이게 여기가 틈이 있어가지고, 이 틈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 약간 괜찮았는데. 우리 같았으면 사실 뿌시잖아요. 나와 맞지 않는 종교니까. 근데 이걸 보존을 해요. 그래서 결국에 이 글이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터키가 모자이크의 나라라는 별명이 있거든? 그 말이 뭐야? 다양성을 존중해준다는 뜻이야. 그래서 이 글쓴이가 터키를 관람하면서 터키가 가지고 있는 관용의 정신, 다른 문화를 포용해주는 정신, 그걸 보면서 감동 먹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주제는 쉬운데 말이 좀 어려웠던 거죠. 자, 요거 이따가 쓸 시간 줄게. 이스탄불은 먼 곳에 있었습니다. 거리로는 로마나 파리보다 가까웠는데 나의 머릿속에서는 훨씬 더 멀었습니다. 라는 건 심리적인 거리감을 갖고 있었고 별로 친숙한 나라라고 느끼지 않은 거야. 이스탄불과 콘스탄티노플 그리고 비잔틴이 서로 구별되지 않은 채 목매하기만 했습니다. 콘스탄티노플은 이스탄불이 맞기는 한데 아주 옛날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스탄불, 우린 당연히 이거 구별 못하지 뭐. 근데 이 글쓴이는 이걸 성찰하는 거야. 아, 내가 터키에 대해서 아는 게 없었구나 라고 반성하는 거죠. 그래서 역사나 문화에 자기 스스로 멍청했다라는 걸 지금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흑해라는 단어로. 흑해는 뭐 까만 바다 이런 느낌이겠지? 이 아득한 거리감과 무지가 어디에서 왔는지 내게도 의문이다. 이곳에 와서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은 내 머릿속에 버티고 있는 어떤 장벽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됐어. 그 장벽이 뭐냐면 중국의 벽과 유럽의 벽이래. 근데 우린 또 이걸 읽으면서 왜?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 왜 이런 두 가지 벽을 제시했냐면 터키의 조상이 혹시 알고 있었어요? 돌궐이랑 흉노래요. 그러니까 터키 사람 얼굴 보면 약간 아시안적인 느낌이 살짝 나기도 하거든. 그래서 사람들이 터키 하면 그냥 중국 옆에 있는 민족이 세운 나라 뭐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고, 유럽의 벽이라고 했을 때는 어쨌든 터키는 유럽인지 아닌지 좀 애매한 게 좀 있잖아. 그래서 유럽의 중심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것처럼 여겨져서 터키 자체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했다는 거야. 내 머리에 닫혀있는 이 고정관념 때문에. 그래서 이런 두 가지 벽 때문에 내가 이스탄불에 대해 관심이 없었고 무지했다 라고 비유적으로도 표현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스탄불로 오는 여정도 이 두 개의 장벽을 내가 넘어서 관심을 갖고 왔다. 중국 대륙을 횡단하고 런던, 파리, 아테네를 거쳐 이스탄불에 도착했기 때문이다. 근데 어쨌든 중국을 넘어간다라는 것도 여기 나오는 그 장벽을 넘어선 거랑 좀 관련이 있는 거지. 돌궐과 흉노는 중화라는 벽을 넘지 않고는 결코 온당한 실상을 만날 수 없으며, 마찬가지로 유럽이라는 높은 벽을 넘지 않고는 이슬람과 비잔틴의 역사를 대면할 수 없습니다. 이건 결국에 터키가 중국 변방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하고, 그리고 유럽보다 좀 낮은 나라, 후진 나라라는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터키의 온전한 아름다움을 알 수가 없다라는 의도로 쓴 말이야. 그래서 결국에 여기서 말하는 이 중의 장벽은 내가 갖고 있는 문화적인 편견으로서 우리의 사고방식을 제한하는 것들을 표현한 거죠. 우리도 가끔 편견 강하게 갖고 있는 부분 있잖아. 그게 벽이죠. 오늘은 그 두 개의 장벽을 넘어서 이곳 이스탄불의 소피아 성당과 블루모스크 사이에 앉아서 이 엽서를 띄웁니다. 그래서 이 글은 서간문 형식이에요. 즉 편지 형식. 소피아 성당은 로마로부터 세계의 중심을 이곳으로 옮겨온 비잔틴 문명의 절정입니다. 직경 32m 돔을 지상 56m의 높이에 기둥도 없이 올려놓은 불가사의한 건축입니다. 그거보다도 못한 유럽의 유적들이 예찬되고 있는 것에 비하면 또 한 번 우리들의 편견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것 치고는 별로 안 유명하다는 거겠죠. 건물과 유적뿐만 아닙니다.
이스탄불에는 유럽 중심의 역사에서 완벽히 소외된 수많은 역사적 이야기가 있고 1453년 마호메트 2세가 콘스탄티노플을 함락시킬 당시의 이야기도 그중 하나입니다. 배가 산을 넘는 듯 무수한 무용담은 그리스와 로마의 전사에서도 그의 필적한 사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장대한 드라마입니다. 즉 터키와 관련된 썰이 되게 많다는 얘기겠죠.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인 건 이슬람에 대한 새로운 발견입니다. 1935년 그때까지 이슬람 사원으로 사용되던 소피아 성당, 원래 성당인데 여기로 사용된 거지. 그걸 박물관으로 개조하면서 드러난 사실인데 벽면의 칠을 벗겨냈더니 거기에 모자이크, 프레스코아로 된 예수상과 가브리엘 천사 등이 손상되지 않은 채 고스란히 나타났대요. 이건 결국에 이슬람이 보존해줬다는 뜻이지. 500년 동안 잠자던 비잔틴의 찬란한 문명이 되살아난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비잔틴이 만들었던 그 예수상 혹은 어떤 천주교적인 문명을 이슬람이 보존해 준 거야. 벽면에 칠이 되어 있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는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한 일대의 사건입니다. 비잔틴 문명의 찬란함이 예찬의 대상이 되었으면 물론이지만 그보다는 이 문명에 대한 오스만 티르크, 이 오스만 티르크가 여기를 침범한 사람인 거죠. 관대함이 더욱 놀라웠습니다. 나와 다른 종교 문화에 대한 관대함이었기 때문에 더욱 돋보였습니다. 적군의 성을 함락시키면 보통 3일 동안 약탈이 허용되는 게 이슬람의 관례입니다. 그러나 마호메트 2세는 이 콘스탄티노플을 함락하고 나서 바로 이 소피아 성당으로 말을 몰아서 성당 파괴를 금지했대요. 일단 여기까지. 그래서 얘들아 여기 되게 말이 어려운데 포인트를 먼저 말하자면 내가 이스탄불에 대해서 고정관념이 C게 있었다. 근데 그 고정관념은 하나는 중국 변방민족이다. 하나는 유럽보다 후진국이라고 생각이 들었다는 거고 겨우겨우 그 벽을 넘어서 와서 놀란 건 바로 이 소피아 성당. 그 안에 이슬람의 관용이 녹아 있었다. 이 정도. 쓸 게 좀 많아서 천천히 내릴게. 여기서부터 한번 써봐. 혹시 안 보이는 글자 있으면 말해주세요.
혹시 여기 리첼 사는 사람 있어? 너 없군요. 다행이다. 여기에 리첼이 보여서 자꾸 집에 가고 싶다는 얘기를 하더라고 애들이. 그리고 혹시 적으면서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하는 거는 말해주세요. 여기서 말하는 비잔티는 그냥 이스탄불을 얘기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스탄불.
지금도 터키 하면 아시아와 유럽의 그냥 경계? 이렇게 보통 생각하고 실제 지리적 위치로 봐도 경계에 속하기는 해요. 애매한 영역이고 그리고 지금 터키의 종교가 이슬람이잖아. 좀 다르긴 하지만 원래부터 이슬람을 믿는 지역은 아니었다는 거지. 원래는 이제 성당, 천주교 이쪽이었는데 이제 마호메트가 여기를 함락하게 되면서 지금의 터키가 튀르키예죠. 튀르키예가 지금은 이슬람교가 됐다. 생각하면 돼요. 여기 있는 두 개의 벽. 하나는 터키가 중국 쪽의 민족이다 라는 하나의 벽. 하나는 유럽의 중심은 아니다 라는 고정관념. 지금도 사실 강대국을 중심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는 하죠. 그래서 터키 또한 중국이나 유럽의 부수적인 나라다라는 고정관념을 버리지 않으면 터키만 가지고 있는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확인하기는 어렵겠죠. 콘스탄티노플, 이스탄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탄불. 마호메트가 콘스탄티노플, 지금의 이스탄불을 침략했고 그러면서 여기가 이슬람이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슬람 교도이면서 천주교를 훼손하지 않았고 그래서 지금의 터키가 여러 가지의 모습을 갖춘 모자이크의 나라가 되었다. 감동이 주제지. 이거의 감동. 그래서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해. 터키가 보여준 이런 관대함처럼 우리도 남을 대할 때 포용력을 갖추자. 결국 주제는 이거죠. 자, 뒤로 넘어갈게요. 쓰면서도 질려버리지 아주. 그치? 네, 뒤에 가서요. 다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성스러운 장소를 파괴하지 말라는 엄명을 내린 다음 이곳은 지금부터 모스크다 라고 선언을 해버렸대. 모스크가 뭐냐면 이슬람교 안에서는 예배하는 장소를 뜻해. 그럼 엄청 중요한 공간이잖아. 그래서 여기를 못 허물게 한 거지. 이것은 어쩌면 오스만 튀르크가 그들보다 앞선 유럽 문명의 정화, 즉 자기네들보다 뛰어난 문화를 그대로 계승하겠다는 의지일 수도 있겠지만 내가 봤을 때는 그건 관용이다 라고 느낀 거예요. 이슬람의 이러한 전통, 그럼 여기서 말하는 전통은 다른 문화에 대한 관용이겠지. 이거는 지금도 이스탄불을 공존과 대화의 도시로 남겨놨대요. 동쪽과 서쪽, 옛날과 현재가 함께 숨쉬는 나라이고 이스탄불은 보스포루스 해협을 사이에 두고 유럽과 아시아 대륙에 걸쳐있는 실크로드의 종착지다. 터키는 스스로 아시리아, 그리스, 페르시아, 로마, 비잔틴, 오스만 튀르크 등 역대 문명을 계승하고 있는 나라로 자부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터키가 모자이크의 나라가 되었다. 다양성이 있는 나라라는 걸 이렇게 비유적인 표현으로 드러낸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 적어줘. 혹시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하고요. 우리들은 저마다 자기의 내면 깊숙한 곳에 자기에게 없는 것, 자기와 다른 것들에 대한 애정을 간직하고 있다는 걸 이스탄불에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즉, 다른 문화 혹은 타인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는 게 인간이란 존재다 라는 거겠지? 다만 이러한 내면의 애정이 관용과 화해로 개화될 수 없었던 까닭은 지금까지 인류가 달려온 험난한 과정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나기는 관용을 뿜뿜한 채로 태어나. 근데 삶이 너무 퍽퍽해. 그래서 이걸 발현하기가 어려웠다는 얘기야.
타인에 대한 이해는 물론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성찰도 없이 가파른 길을 숨가쁘게 달려왔기 때문일 것이다. 그것이 어떠한 목표였건 그건 나중 문제다. 그럼 얘가 생각했을 때 더 중요한 건 타인에 대한 이해, 관용, 내 자신에 대한 성찰이 더 중요하다라는 의미겠죠? 블루모스크에서 나는 우리들의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관용을 웅장한 오케스트라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아까 블루모스크 내가 써준 거에 어떻게 나와 있었냐면 소피아 성당 건너편에 있는 이슬람 뭐라고 하지? 이슬람 사원이거든? 그러니까 소피아 성당 안 허물고 거기 건너편에 이슬람 사원을 해놨다는 건 공존이잖아. 다른 종교에. 그치? 그걸 보면서 현란한 빛의 형연을 연출을 했고 이게 곧 이스탄불이 자부하는 과거, 현재, 동서의 거대한 합창 같았다. 비유죠. 이 현란한 빛의 형연과 거대한 합창은 그 속에 서 있는 나 자신을 풍선처럼 커지게 하는 것 같았습니다. 자기와 정반대편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기로 결심했다는 한 유학생의 감동적인 변화도 바로 이스탄불의 관용이 피어낸 한 송이 꽃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정반대편에 서 있는 게 바로 소피아 성당이죠. 블루모스크 입장에선. 당신이, 네, 그래서 요 사람이 지금 이 편지의 청자라고 볼 수 있겠지? 이스탄불로 나를 부른 까닭을 이제 나는 알 것 같습니다. 당신이 보여준 건 이스탄불이 안고 있는 관용과 공존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화, 굳이 따지자면 중국이나 유럽, 이런 세계화라는 강자의 논리를 내가 다시 거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귀중한 시각을 안겨주었습니다. 이 말은 결국에 이 강자의 논리에 대한 비판적인 생각이 담겨 있는 말이죠. 그러나 이스탄불에 있는 동안 내가 바라보고 있던 건 나의 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거대한 두 개의 장벽이었습니다. 그 장벽은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말하는 거겠지. 건너편을 못 보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스스로 한없이 왜소하게 만드는 굴레였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식 속에 얼마나 많은 장벽을 쌓아놓고 있는가를 먼저 반성해야 하고 그리고 그걸 열어가야 합니다. 결국에는 또 마지막에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 편견을 부수자로 이제 마무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복습할 때 또 이 내용이 뭔 내용인지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어. 그럴 때 이것만 기억해. 일단 첫 번째, 소피아 성당을 바라보면서 이슬람교도가 가지고 있던 관용의 정신에 반한 거야. 뿐만 아니라 이슬람 사원, 즉 블루모스크가 소피아 성당 건너편에 세워져 있는 걸 보면서도 부수지 않고 정반대의 것을 사랑하는 그런 관용 정신을 한 번 더 본 거고, 그리고 세 번째, 내 마음에 담겨 있는 편견을 부수자. 요게 포인트예요. 요거 위주로 기억하면 되고요. 네, 혹시 못 적은 거 있으면 지금 적어주세요. 얘들아, 여기까지 내려도 돼? 혹시 위에 못 적은 사람 있어? 여기서부터 할게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필은 수필인데 어디 여행 가서 쓴 수필이라서 기행 수필이라고 볼 수가 있고 경어체에 썼습니다. 비읍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죠? 편지. 편지 형식이라 서간문. 이게 만약에 모의고사에 나온다면 공부가 안 되어 있을 때 읽으면 좀 당황스러워. 네, 충분히 나올 가능성 있는 지문이라 네, 내용 정도는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었어요. 자, 29쪽 넘어가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 작품의 갈래 성격. 글쓴이가 자신의 실제 체험을 바탕으로 쓴 수필이므로 교술 갈래입니다. 교술. 기억 교술이라고 써주세요. 얘들아, 교술 갈래 안에 하위 갈래가 수필이죠. 그죠? 자, 내려갈게요. 글쓴이는 중국 대륙을 횡단하고 런던, 파리, 아테네를 거쳐서 터키의 도시인 어디에 도착했다? 그렇지. 이스탄불에 도착을 했다. 근데 거기서 이스탄불의 대표적인 두 장소인 소피아 성당과 블루모스크를 보면서 자기의 생각을 드러냈지. 글쓴이는 견문을 통해 자신을 포함한 인간의 삶을 깊이 있게 성찰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어. 내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타인에 대한 포용력을 갖는 것, 그리고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벽을 허무는 것, 이게 중요하다고 했고요. 자, 밑에 내려가 볼게요. 자, 이중의 성벽이라는 건 어떤 중심의 세계관이야? 나라로 친다면 중국과 유럽이겠죠. 강대국을 중심으로 해서 생각하는 거 버리자 라는 얘기였어. 자, 3번 한번 풀어볼래요? 자, 이슬람에 대한 새로운 발견. 이슬람이 침범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종교를 지켜줬잖아. 관용 알 수가 있고. 정답 2번이죠. 비잔틴의 찬란한 문명은 소피아 성당을 건축한 이들의 관용이 아니라 그걸 무너뜨리지 않은 마호메트 2세에 의해서 다시 한번 찬란하게 빛난 거지. 얘네가 건축한 했는데 얘네가 왜 관용을 가져? 말이 안 되죠? 그 다음에 3번. 글쓴이가 관용 덕분에 터키가 역대 문명을 계승하고 있는 나라로 생각을 한 거고,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과 타인의 이해 필요하다고 했고, 현란한 빛의 향연은 블루 모스크를 보면서 이 글쓴이가 생각한 것이기 때문에 관용의 정신을 현란하다, 즉 시각적으로 표현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뒤로 넘겨볼게요. 31쪽 갑니다.